6월 첫째 주일입니다. 6월 달에는 현충일이 있죠. 이번 주 목요일 6월 6일이 현충일이고 또 6월 25일이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해이고, 그래서 보통 6월 현충일을 왜 6월 6일로 결정했느냐 라고 물어볼 때 사람들이 대부분 다 6.25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억을 해서 6월 달에 현충일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명확하게 왜 그날인지에 대한 거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 6일 현충일을 결정지었던 거는 1956년입니다. 이게 그 국군 묘지를 당시에 동작동에 있는 국군 묘지를 이 현충원으로 이게 확장 공사를 한 거죠. 대대적인 수리를 하면서 현충일이 1956년에 들어가서야 만들어져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는 이 현충일이라는 게 어떤 의미였냐 하면 6.25 당시 싸우다가 전몰한 장병, 순국 선열, 순직 공무원을 기억하는 날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충일 자체에 뭐가 들어있지 않느냐 하면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을 기억하는 것은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현충일은 명백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25 당시 싸우다 전몰한 장병, 순국 선열, 순직 공무원을 기억하는 날이 현충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아니라 6.25 당시라고 하는 상황을 설정해 넣은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냐 하면 바로 반공이라는 개념으로 이 건국전쟁하고 물려있는 거죠. 반공 이데올로기부터 시작된 1945년 해방이 되고 미 군정이 들어와서 이승만 단독 정부가 생긴 이래로 대대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던 반공 이데올로기 안에서 거기서 애국하고 또 순국하고 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현충일이다. 그 이전, 해방 이전의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그 공산주의라든가 혹은 사회주의 같은 미묘한 문제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거를 배제시켜버린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머릿속에 현충일은 그냥 우리 뭐 독립운동 때부터 돌아가신 분들까지 다 그렇게 기억하는 날짜로 잘못 오해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한국 근대사에 정말 짜증나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김창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 사람에 대한 친일 행적은 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 왜군 헌병으로부터 시작해서 1956년 1월 30일에 죽게 되는데 특무대장으로 죽게 되는데 이때까지 저지른 행적이나 그 만행들이 이 임시정부 시대 때는 외병 헌병으로 독립군들을 잡고 아주 말살시키다 한 공을 세웠고, 공이죠. 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해방 후에는 여순반란 사건부터 시작해서 양민들 크고 작은 학살, 거기다가 백범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의 배우로 김창룡이가 거론돼요. 근데 뭐 이렇다 할 만한 딱히 문서화되어 있는 증거가 없으니까 밝히지 못했을 뿐이지 누가 봐도 이승만의 명령으로 김창룡이가 혹은 김창룡이가 이승만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저질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거죠. 해방 이후에 모든 정치적인 사건 뒤에 이승만을 위한 모든 정치적인 사건 뒤에 김창룡이가 존재합니다. 이승만 입장에서는 김창룡이만큼 애국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56년 1월 30일에
특무대 자기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이승만이 이 김창룡을 중장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한국군이 생긴 이승만 이후에 건군된 이후로 최초로 국군장으로 치러져요. 김창룡이가. 그렇게 많은 독립운동가를 죽이고 그렇게 많은 가짜 빨갱이를 만들어내고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던 김창룡이가 첫 번째 군대에 국군장으로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무덤에 비석을 세웠는데, 거기에 그 비석을 세운 데는 정일권이가 비석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매국학자죠 이병도가 비문을 썼다고 할 만큼 이 죽음이 굉장히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이 사람이 김창룡이가 죽고 3번이나 조문을 갔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라를 위해서 순국한 것이고 충렬의 공을 세웠다. 이게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프고 이 기가 막히는 사항인 거죠. 정말 이렇게 나쁜 놈이 없는데, 이 놈이 해방 이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북한에서 2번이나 잡혀가지고 친일파로 모진 고문을 당해가지고 걸레짝처럼 돼가지고 남아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겨우겨우 살아 들어온 거, 이거를 또 당시 독립운동을 하던 부류 중에는, 중국에서 지역에서 독립운동하는 부류 중에는 한쪽은 국민당에 속해 있고 한쪽은 모택동의 팔로곤에 속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개석 군대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반공주의자들이에요. 왜냐면 싸웠으니까, 국공 내전을 할 때 서로 적이었으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김창룡이가 또 재기용돼요. 이러면서 결국 날개를 달아주고 반공, 이 나라에서 빨갱이를 잡아 죽이는 것이 내 임무라고 할 정도로 이 김창룡이가 빨갱이 사냥에 특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굉장한 사건들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배후에서 조작하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국민들을. 근데 1956년에 죽으니까 당시 대통령일 때 이승만이가 막 통곡을 하면서 애국 충정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1956년에 현충일이 만들어집니다.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정말 애국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 애국자를 기념해야겠다. 그래서 날짜를 6월 6일로 잡습니다. 왜 6일이냐? 그 심중은 아무도 모르는데, 이승만이 왜 6월 6일로 잡았는지에 대한 거는 확실치 않은데, 6월 6일은 공교롭게도 반민특위가 공격을 받고 해체당한 날입니다. 해방 이후에 외에 부역했던 매국노들을 잡아서 조의 진상을 밝혀내고 처벌을 하고 매국 청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반민특위를 이승만이 명령을 해서 와해시키게 돼요. 박살을 내버려가지고 결국은 반민특위가 누구 하나 매국노들을 처단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데, 그 반민특위가 망가진 날이, 부서진 날이 6월 6일이란 말이에요. 이승만의 머릿속에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껴 쓰고 내가 그야말로 아들처럼 생각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칭한 반민특위가 자기한테는, 이승만한테는 가장 큰 적이고 자기한테는 그게 반민족주의로 생각된 거지. 그러니까 6월 6일을 해필이면 그날을 현충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6월 6일을 우리가 현충일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국군묘지였던, 죽은 군인들을 묻던 묘지는 국군묘지를 현충원으로 바꾸면서 여기다가 독립운동가들 이렇게 심으면서 여기를 그야말로 같이 절대 죽어서도 같이 있을 수 없는 역사적으로 사악한 매국노들을 애국자들과
동시에 묻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외놈들 야스쿠니 신사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전범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애국자라고 해서 걔들이 기념하는 것이나, 이승만이가 국군 묘지를 현충원으로 바꾸고 거기다가 매국을 했던 자들을 한국 전쟁 영웅이다 혹은 방공, 이렇게 김창룡이처럼 빨갱이 잡는데 앞장선 방공영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 곳에, 김창룡이 결국 다른 데 묻혀 있다가 이 국립묘지로 이장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때도 뭐 그 연못가가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를 주려고 했다가 하여튼 엄청나게 시끄러워서 뭐 이거를 뭐 유족들이 가지고 나갔네, 뭐 그런 사건이, 저도 이게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아서 김창룡이가 지금 어디 묻혀 있는지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러고는 결국은 서울 현충원이 됐고, 이제 결국 다 자리가 없게 되니까 이제 대전 현충원으로까지 이렇게 옮겨가면서 독립운동가들과 매국노를 동시에 묻은 땅이 됐다는 거죠. 김구는 1945년도에 해방이 되면서 미 군정과 같이 들어왔지만 정치적 기반은 거의 없었어요. 백범 선생님도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꾸려가며 상해정부를 꾸려가면서 독립투쟁을 했지만 한국 내에는 그닥 지지 기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910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외가 식민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3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당시에 외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반민족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의 해방 당시의 평균 나이가 30대, 10대부터 36세까지는, 40대까지는 명백하게 그 교육만 받은 사람들이고, 교육 날짜로 생각하면 40대와 50대까지 거의 투표 연령에 해당하는 전 연령대가, 나이든 아주 나이가 많이 든 세대를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그때부터 교육을 꾸준히 받아왔던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상해 임시정부 사람들은 테러리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선거를 했는데 결국은 이승만이가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실을 이 해방된 뒤에 남한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가장 유력하게 뽑히고 가장 많은 지지 기반을 갖고 있던 거는 몽은 여운형 선생님이죠. 사회주의자였고, 그래서 해방될 거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위원회를 설치해서 해방 이후에 외를 몰아내고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외왕이 항복하기 며칠 전부터 조선 총독부하고 얘기가 되면서 이걸 자연스럽게 이제 정권 교체를 받고 이렇게 하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인데 느닷없이 양키 군대가 훅 들어오면서 식민 통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여운형 선생도 암살하죠. 그러니까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김창룡이 같은 인물들이 정말 눈물겹고 살겹도록 자기의 수족 같은, 자식보다도 더 귀한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이죠. 정말 자기가 만든 나라, 이 남한 단독 정부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바쳐 충성해준 사람들이 김창룡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월에 첫째 주에 들어있는 현충일, 이 6월 6일 현충일 반기를 개항하고 이날 음주 가무를 다 금하고 뭐 이러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날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전통조차도 음주 가무를 못하게 하고 오로지 그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만을 애도하는 첫 번째가 누구였냐? 바로 김창룡이가 죽은 다음에 벌어졌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승만에 의해서 모든 음주 가무도 중지시키고 오로지 통곡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애국지사가 죽었다라고 포장을 해서 만든 날짜고, 그 날짜가 6월 6일이라는 현충일로 이어지면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모호한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왜 6월 6일이어야 하는지, 왜 6월 6일을 이승만이가 현충일로 지정해 놓고 이날에 무엇을 기억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뭐 누구를 기억해,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은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해, 이런 식으로 그냥 무사 안일하게 대처해 왔기 때문에 결국 현 시점에서는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매국 세력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그들이 권력가가 되고 세력가가 될 수밖에 없는 기반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